자, 시뮬레이션 탭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컨버션 탭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제일 먼저 이그니션 템퍼레이처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발화점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0.1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템퍼처가 0.1이 넘는 곳에서만 번 필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연료에 불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는요, 번레이트라는 옵션이 있어서 0.9 그러면은요, 자, 이 연료에 모든 연료가 한 번에 다 타는 게 아니라 90% 정도만 탄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솔린에다가 불을 붙인다고 정말 한순간에 가솔린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츰 불이 붙겠죠. 그래서 한 연료의 90% 정도만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el inefficiency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연료의 효율성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연료가 전부 불에 붙어도 이게 다 없어지지 않고 일부 연료들은 남아있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숯이나 나무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숯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분명히 숯이 불이 붙지만 한 번에 불이 타서 숯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죠. 또 계속 불이 붙어있죠. 그 inefficiency를 말을 하는 거고요. 0이 되면은 정말로 탁 불 붙이면 한 번에 싹 연료가 다 사라지는 거고요. 이게 1이 되면은 연료가 계속 불이 붙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템퍼처 아웃풋은 그 불이 붙었을 때, 그러니까 히트, 그 연료에서 온도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의미하고요. 가스 릴리즈는 마찬가지로 가스, 아까 다이버전스 필드, 확장하는 그 필드를 얼마나 생성할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시뮬레이션 옵션을 지금은 자, 타임 스케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65 이렇게 셋업이 돼 있죠. 자, 우리가 스모크 작업할 때는 그냥 1이었는데 좀 요게 타임 스케일이 좀 떨어졌어요. 폭파 같은 경우에 좀 규모가 있는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규모감이 안 느껴져서 이렇게 속도가 타임 스케일을 조금 낮춰서 쓰는 편이고요. 반대로 우리 모닥불이나 무슨 이렇게 토치 같은 거 이렇게 그 횃불 이런 거 보면은요, 불이 막 활활활 굉장히 빠르게 타잖아요, 움직임이. 그런 경우에는 또 오히려 타임 스케일을 뭐 1.5나 2 이런 식으로 좀 늘려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템퍼처 디퓨전 이렇게 보면은 0.0499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때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템퍼처가 얼마나 이렇게 퍼져나갈 건지 요거를 설정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퓨전을 조금 더 주면 이제 좀 부드러워질 거고요. 대신 조금 멀리까지 템퍼처가 퍼져나가니까 아마 시뮬레이션이 조금 더 화염이 조금 더 세게 멀리까지 조금 온도가 더 많이 퍼져나갈 거예요. 자, 0.25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쿨링 레이트 0.7 이 불이 얼마나 빨리 식을 것인가. 더 빨리 식힐 거면 이제 올려주면 되고요.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0.05 다시 이렇게 바꿔보면 25가 아니라 바꿔보면 아까랑은 또 이런 불의 디테일들이 아까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다 이렇게 스톱 해놓고요. 얘를 0.25로 바꿔놓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리셋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보이겠죠. 네, 요런 아까 잔 디테일들이 조금 더 뭉개진 걸 볼 수 있고요. 모양이 좀 흐트러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디퓨전 블러가 좀 더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화염의 그 옵션들이 좀 뭉개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호 정도로 다시 바꿔주고요. 자, 쿨링 레이트를 확 올려보면 우리가 0기였을 때는 이 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이 안 쓰였을 텐데요. 이제 이게 올라가면은 이 불이 확연히 빨리 식는 게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보다 급격히 이런 데들이 불이 빨리 없어지면서 화염이 금세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아까처럼 0.7일 때는 글쎄
이렇게 연기가 급격히 변하지 않고요. 이제 더 화염들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쵸? 이 불 자체의 영역도 오래 살아있지만 불이 오래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이 뭐죠? 이 템퍼처 자체가 쿨링 레이트 덜 식어서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힘도 이게 높을 때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부항시리프트는 그냥 올라가는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컨버스션을 보면요. 이그니션 템퍼처 이래서 발화점이에요. 0.1 그러면 0.1보다 큰 곳에 불이 붙는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발화점이 0 그러면 모든 곳에서 다 불이 붙겠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화염의 이 양이 더 커질 거예요. 반대로 발화점이 아주 높으면 불이 아주 적은 영역에서만 붙을 거라 이 화염이 좀 많이 줄어들 건데요. 자, 더 키워볼까요? 5 이렇게 키워볼까요? 그랬더니 확실히 화염의 사이즈나 이런 게 확 줄어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이상한 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발화점이 5 정도면은 사실 안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불이 붙고 있을까요? 뭐 이런 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이렇게 가서 fuel 여기에 연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기를 만들 때는요, 요 create pyro source라는 요 노드에서 요 이니셜라이즈가 스모크 소스로 돼 있어서 요거 두 개가 아마 덴시티랑 템퍼처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값도 1.2였을 거고요. 이번에는 퓨얼과 이렇게 템퍼처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소스는 너무 좀 해상도가 없어 보이니까 조금 올려줄게요. 0호까지 이렇게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 노이즈, 그리고 이렇게 레스터라이즈로 하면 이렇게 이제 요런 노이즈가 들어간 요런 소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값이 기본 1.7이고요. 어드 노이즈 1.7, 1.7 그러니까 이 값은 0에서부터 실제로는 한 3.4 요 정도 값이 들어있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노이즈가 들어간 거라 값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찌됐건 1.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얼추 최대값이라고 해봤자 3.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발화점이 어딨죠? 3.4보다 커지면 예를 들어서 3.5 이러면은 실제로는 불이 안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발화점 3.5 안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불이 붙어버려요. 그쵸? 자, 우리 뭐 이미 배웠지만 자, 여기 퓨얼이 어드로 돼 있어서 그래요. 어드라는 얘기는 계속 값을 더해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소스가 3.4라 그래서 계속 3.4가 아니라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계속 연료가 추가가 될 거고요. 그러다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퓨얼이 아니라 템퍼처가 계속 어드로 추가가 되니까요. 온도가 처음에 3.4더라도 계속 3.4가 아니라 추가될 때마다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3.4가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당연히 불이 붙겠죠. 자, 이게 어드가 아니라 만약에 카피다 이렇게 되면은요. 3.4에서 계속 카피로 이렇게 덮어쓰기가 되는 거라 발화점이 3.5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불이 아예 안 붙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2.5 이러면은 아주 조금만 붙겠죠. 붙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주 2.5보다 넘는 곳 정말 조금만 이렇게 붙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0.1이고요. 이렇게 설명은 복잡하고 어렵게 했지만 사실 저 값을 막 바꿔가면서 작업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보통 그냥 쓰면 되고요. 번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발화점과 온도가 이렇게 조건을 연료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 만들어지는 이제 번 부분을 몇 프로나 번으로 만들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 만족해도요 100%가 아니라 지금은 90% 정도만 번으로 바꿔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실제로 번 필드 자체가 이렇게 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염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고 점점 줄어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번 레이트가 0.25 정도면요.
자, 번필드를 한번 볼까요? 직접. 네, 실제로 번필드 자체가 0.9였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면에, 그쵸? 0.25로 줄여주면은 이 필드 자체가 훨씬 25%니까 약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번 필드 자체가 타는 곳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화염 자체도요 이렇게 세게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아주 좀 약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폭파나 이런 폭파 같은 종류의 이렇게 화염이 한 번에 크게 막 확 생성될 경우에는 저 번레이트 값이 뭐 90% 이상 이렇게 한 번에 타들어가니까 실제로 폭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천천히 타들어가면 그렇게 폭발이 일어날 이유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폭발 종류 셋업에는 좀 큰 값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불이라던가 일반적인 플레임이나 이런 쪽은 좀 낮춰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다 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0.99 이렇게 돼 있으면요. 굉장히 큰, 아까보다 훨씬 큰 폭발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가 정말 한 번에 다 타는 거죠. 그 fuel inefficiency 옵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연료가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뭐 이런 걸 나타내고요. 뭐 대표적으로 숯이나 나무 같은 거는 이제 타들어가더라도요, 불이 연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타들어가죠. 또 타고 또 타고 이러니까 이제 이 값을 좀 높여주면 작업하기에 효율이 괜찮을 거고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거꾸로 가솔린 이런 것처럼 한 번에 확 타서 연료들이 다 사라지는 종류들은 이제 이 값을 좀 낮춰주면 될 것, 이제 보통 좀 적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불을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사람 몸에 불이 붙었다 이럴 경우엔 사람 몸에 이렇게 불이 붙어가야 되는데요. 요 fuel inefficiency의 값이 있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에 연료가 다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료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 몸에 불을 붙이면은 자취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연료가 이전 프레임에 이제 만들어진 연료가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fuel efficiency를 이제 0으로 맞춰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요. 대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더 많이 타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이제 번레이트나 이런 걸로 또 이제 그 적절한 값을 또 맞춰서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자, 템퍼처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 화염에 의해서 온도가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 넣어주는 템퍼처 외에도요, 실제로 불이 붙어서 생성되는 그 온도의 양이 어느 정도일까가 뭐 요 옵션이 되고요. 자, 저 템퍼처 아웃풋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 뭐 생성하는 게 좋으냐면은 이제 화염에서도 계속 온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 온도로 인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굉장히 이제 좀 격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경우에 우리가 처음 스타트한 이 템퍼처만 갖고 이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쿨링 레이트로 인해서 식어가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러면 이 값이 많이 높을 경우에는요, 저 화염에 의해서 또 온도들이 추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물론 이 온도 자체가 당연히 덜 식기도 하고요. 이 위로 올라가는 데서도 지금 불이 식지를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온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화염들이 남아있으며 또 이거에 의한 화염으로 인한 이런 모션들이 만들어져요. 그 모션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열기로 인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 네, 그쵸. 아직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동영상으로 봤지만 바로 이런 폭파 종류들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위에서도 불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특히나 저 템퍼처 아웃풋 옵션이 좀 있어줘야 이런 위쪽에 이런 불길들이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뭐 핵폭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거의 뭐 버섯구름 같은 식의 뭐 이런 것들도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만들어지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다 보다니 이제 시뮬레이션들이라 이런 템퍼처 아웃풋 값을 좀 높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스 릴리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스 릴리전 말 그대로 그 가스를 얼마나 방출할 거냐. 가스람은 아까 봤던 요 다이버전스 필드를 말을 하고요. 자, 이 값이 많을수록 팽창이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폭파 작업을 할 때 이 가스 릴리전에다 이렇게 키를 줘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키 값은 셋업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키가 들어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요 가스 릴리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퓨얼 소스 부분이에요. 폭발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소스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급격히 떨어져서 이렇게 알 수 없는 모양의 키가 잡혀 있는데요. 자, 이 키 값들 자체 0.451, 0.75, 0.4 이 값들이 굉장히 중요한 값이 아니라 그냥 폭발을 하고 나서 이 안쪽에서 계속 불이 붙어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이렇게 많이 붙었다, 적게 붙었다, 이런 활활활활 하는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워도 크게 문제도 없고요. 그냥 임의로 잡아줘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 파이로, 이 쉘프탭 시스템의 좀 약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키 값이 우리가 요 스타트 엔드 프레임 기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상 1프레임 기준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프레임이 1이 아니라 터지는 게 101프레임부터 터진다던가 1001프레임부터 시작한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이 키프레임도 거기 맞춰서 이동을 시켜줘야 제대로 된 그런 결과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키값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익스펜션 초반에 이 초반값을 만약에 이거를 시작값을 500 좀 과하게 이러면은 당연히 초반에 훨씬 더 팽창이 심할 거고요. 네. 이미 벌써 여기 바운딩 박스를 넘어섰죠. 네, 심할 거고요. 거꾸로 이 값이 낮게 되면 폭발하는 느낌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물론 퓨얼이 많이 공급되니까 너무 낮네요. 네, 퓨얼이 많이 공급되니까 불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는 이 속도감이 처음보다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20 정도는 돼 있으니까 지금 뭐 아예 없지는 않지만요. 네. 여기가 아까처럼 이제 한 150 정도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지금보다 훨씬 터지는 요 확장되는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스 릴리즈라는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 컨버스천 탭이고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필드랑 같이 좀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정리를 해보면, 퓨얼이 들어오고요. 그 퓨얼이 요 이그니션 템퍼처 값에 의해서 발화점보다 높은 애들이 이제 번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냥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이렇게 번 레이트 값에 의해서 0.9면 90% 정도가 번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떻게 되냐? 퓨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퓨얼이 남아있고 또 퓨얼 이네피션시 값에 의해서 요 번 레이트로 안 탄 것만 남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렇게 30% 정도는 더 남겨놓게 되고요. 그래서 그건 또 다음 프레임에 또 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붙은 불은 플레임, 요 우리 아까 봤던 요 히트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가스, 다이버전스 필드를 방출을 해주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그 가스는 요 가스 릴리즈라는 요 값에 의해서 적당량을 가스를 방출해줘요. 온도도 우리가 들어오는 온도 외에 추가로 이렇게 템퍼처 아웃풋 값에 의해서 온도도 같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된 값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의 쿨링 레이트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요. 그렇게 온도가 어느 정도 더 떨어지면 그 히트, 그 화염 그 필드에서 덴시티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플레임 쪽에 보면요. 플레임 헤이트 6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로 화염의 그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 번 필드에서 이제 가스랑 히트, 플레임, 화염이 나온다 그랬었는데 그 화염이 어느 정도 세기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쿨링 필드, 그래서 식는, 화염이 식는 정도가 여기 표현이 돼요. 템퍼처에 의해서 화염이 이렇게 식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가 점점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요 화염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떨어져 들어가는 거죠. 아래로 식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모크 쪽에 가보면요. 에미트 스모크 요게 체크가 돼 있는데요. 요게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히트라는 화염 필드에서 화염을 표현하는 요 필드에서 화염이 식었을 때 이제 덴시티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요 에밋 스모크의 역할이고요. 자, 소스 여기에 hit으로 돼 있고 우리가 번으로 바꿔주면 당연히 번 필드에서 이렇게 연기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필드에서 스모크를 만들어 줄 거냐 요 옵션이고요.
자, Create Dense Smoke라는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density 그러면 보통 0에서 1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볼륨 수업할 때 연기로 바꿔보면 이제 농도가 있는 곳은 1이고요. 없는 곳은 0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0에서 1 기준으로 연기가 이미 있으면 더 이상 추가로 연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추가로 연기가 1이더라도 또 연기를 더 만들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크리에이트 덴시 스모크고요. 덴스 스모크. 요게 체크가 돼 있어야 우리가 폭파 같은 데서 보는 그 시꺼먼 연기들 있잖아요. 농도가 굉장히 짙은 그런 연기들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파 쪽은 이게 보통 디폴트로 켜져 있고요. 자, 스모커 마운트는 연기가 얼마나 나올지 연기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히트 컷오프랑 블렌더 마운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히트 컷오프 값은 템퍼처 여기 이제 히트로 돼 있죠. 이 히트가 0.8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연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렌더 마운트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 0.8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1에서부터 연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0.8보다 내려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가 만들어진다. 블렌딩 값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탭에 가면은 어떤 조건에서 가스가 만들어질지 요거를 나타내고요. 지금 보면 플레임 번 0.2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번이라는 요 번 필드에서 100% 템퍼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레임 히트 화염에서도 20%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보면은 여기 굉장히 짙은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아까 봤던 요 1과 0.2 옵션 때문에 번에서는 이렇게 가스가 많이 나오고 힛에서는 이렇게 조금만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확장이 일어나니까 이 중앙 부분은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확 퍼져나갈 거고요. 이제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있겠죠. 자, 템퍼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레임 컨버스천 히트 부분에서 화염에서는 사실상 템퍼처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염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화염 부분에서 실제로 온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거죠. 대신에 번필드 여기서만 온도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0.2 정도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렇게 막 위에서도 이렇게 화염이 계속 불이 붙고 이런 걸 표현하고 싶으면요. 여기 이 플레임에도 값을 올려주면 더 극적으로 온도들이 계속 생성이 되면서 막 부글부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퓨얼 쪽에 가면은 어드벡트 퓨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은 우리가 연료가 실제로 움직이진 않아요. 이 연료는 불이 붙던 말던 계속 그냥 제자리에 있는데요. 자, 이 연료에 어드벡트를 켜주면은 이 연료도 이제 속도, 그 어드벡터 보통 스피드를 속도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벨로시티로 인해서 이 퓨얼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값이 커지면은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익스펜션도 되고요. 너무 세죠, 이거는요. 네. 자, 연료가 움직이게 되면요, 실제로 연료 영역들이 굉장히 퍼져나가기 때문에 불이, 화염이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같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0.05 조금만 더 줬지만 이 퓨얼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화염들이 더 이렇게 멀리까지, 자, 2호 이렇게 볼까요? 더 굉장히 세졌죠, 이미. 네, 이렇게 세지는 현상이 있고요. 자, 우리가 연료가 움직여야 될 것, 가스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불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연료가 되고 뭐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어드벡트 퓨얼을 이제 좀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방금 본 것처럼요, 조금만 움직여도 불이 막 좀 급격하게 막 세게 붙고 이런 현상들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쓰기가 좀 까다롭고요. 이렇게 많이 쓰이는 옵션 자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컨버스천 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요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이제 화염 시뮬레이션들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쉐입 노드로 가서 보면요. 자, 우리가 못 봤던 옵션 2개가 추가됐는데요. 슈레딩 같은 경우는 그 불의 화염의 이런 디테일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디스터번스 그랬을 때 요 엣지 부분의 연기의 디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 슈레딩 같은 경우는 엣지 부분의 디테일은 디테일인데 연기가 아니라 화염 부분의 디테일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옵션은요. 요거의 알고리즘 부분인데요. 자, 얘의 화염 같은 경우는 온도에 의한 그라디에이션 필드라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방향으로 얘를 안으로 넣었다 올렸다 넣었다 올렸다 이렇게 지터링을 주면서 얘를 약간 까칠까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옵션들이고요. 이거 설명을 제가 자세히는 하지 않을 건데요. 왜냐면은 이 파라미터를 막 적극적으로 바꿔가면서 막 불의 디테일을 만지고 이럴 일 자체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로 스파스 솔버로 넘어가면서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디스터번스랑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좀 폐기된 이런 옵션이라 굳이 막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 값들을 막 자세히 만지기보다는 이 슈레딩 이 전체 값을 조금 더 줄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올리면은요 불이 더 이렇게 조각이 나는 거죠. 네. 아까보다 많이 막 산산조각 난 거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큰 값을 가지고 보통 조절을 하지 뭐 이렇게 막 세부 옵션들은 이렇게 많이 뭐 건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슈레딩은 불의 엣지 디테일을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파인먼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말이 아니라 볼테시틱시 이제 보텍스 필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와류를 말해요. 난류들이요. 정확한 이름은 볼텍스 컨파인먼트인데 이제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요거 체크를 해보면은 바로 요거예요. 요런 난류 소용돌이들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이즈 값을 이렇게 큰 노이즈들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요. 이 옵션 같은 경우들은 요 벨로시티 속도에 의해서 그 속도 주위로 생기는 이런 와류들을 같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연기나 이런 게 말려나가는 이런 효과들을 추가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쉐입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옵션들이 추가됐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조절을 해 나가면서 이제 불들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보다 이제 옵션들이 이것저것 많이는 있지만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의외로 또 이게 그래서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컬러는 컬러 볼륨 쪽에서 다루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어드밴스 쪽에서 몇 개만 더 볼 건데요. 자, 어드밴스 쪽에 가보면은 자, external force 이래서 외부 포스로 어느 정도 쓸 겁니까? 이런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래비티 제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그래비티는 실제로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꺼져 있으면 중력까지 받아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위에 여기 use OpenCL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설명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오픈CL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시뮬레이션 할 때 같이 쓸 겁니다, 말 겁니다. 요거를 체크가 되고요. 이게 켜져 있으면 이제 GPU를 쓰기 때문에 속도는 더 향상이 되지만, 자, 문제는 메모리를 초과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4기가인데 시뮬레이션 이 데이터가 4기가가 넘어가면은 뭐 에러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뮬레이션이 그대로 멈춰버려요. 프레임은 이동은 하는데 더 이상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예기치 못하게 우리 500프레임 시뮬레이션 해야지 그런데 450프레임쯤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우리가 이렇게 좀 빨리빨리 프리뷰를 볼 때는 켜두지만 우리 보통 파이널 캐시를 굽거나 이럴 때는 잘 안 쓰는 편이고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렌더팜들이 있을 텐데 뭐 GPU 렌더팜으로 셋업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사실상 쓸 수 없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브 스텝이라는 거는 이제 한 프레임 사이로 얼마나 나눠서 계산할 거냐 이런 거고요. 최소 한 번, 최대 한 번이 디폴트고 이것들이 늘어나면은 프레임 사이를 여러 번 계산해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를 2로 놔두면 한 프레임 사이에 2번 계산하는 거니까 시뮬레이션 속도가 2배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라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의 시뮬레이션들을 할 때,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 갈 때 이동이 굉장히 빠르거나 이런 경우에 도저히 한 번만 계산해서 커버가 안 돼요. 뭐 이런 경우에만 보통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레스트 필드라는 요 필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배웠던 다이나믹 리지드 할 때 배웠던 그 레스트를 볼륨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필드고요. 자, 볼륨에 우리가 무슨 디스맵을 씌우거나 노이즈를 주거나 그런 포지션 베이스로 무슨 뭔가 맵을 입히거나 뭐 이런 필요가 있다면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벡터 필드라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뭐 구름에 막 이렇게 영상이 막 이렇게 띄워져 있고 뭐 이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막 뭔가 이렇게 보이고 같이 섞이고 뭐 이런 종류의 무슨 텍스처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아니면은 특별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프로젝션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프로젝션의 알고리즘 뭘로 할 거냐 뭐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게 있고요. 프로젝션은 이제 보통 속도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벨로시티를 이렇게 씌우는 뭐고 프로젝션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제 솔버를 계산할 때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드벡션은 이제 마찬가지로 벨로시티를 이렇게 심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알고리즘도 알고리즘이지만 이제 이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요 BFCC라는 요 알고리즘이 속도가 조금 뭐 느리지만 이렇게 도르르르 말리는 효과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게 효과적이어서 이제 간혹 이렇게 조금 디테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챙기고 싶을 때 이제 요걸로 바꿔서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요. 그거 외에는 뭐 저도 막 그거를 건드리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자, 타임스케일 시뮬레이션 히트와 번의 뭐 기본 속도인데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뭐 컬리전 뭐 할 거냐, 뭐 클리어 필드 뭐 이런 것들. 디스프리시면은 분산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라 여기도 뭐 방금 본 것들 외에는 특별히 뭐 이렇게 막 뭘 조절을 하고 이럴 만한 것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자, 폭파나 이런 걸 디자인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옵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뭔가 이렇게 극적이진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파이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 혹은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신경 써줘야 될 부분들은요. 컬리전과 소스예요. 소스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자, 오히려 스피어 하나 가지고 터트리는데 막 다양한 쉐입의 폭파 모양이 나오길 바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그래서 소스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줄 거냐, 그 다음에 그 벨로시티라던가 또 컬리전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폭파 작업이나 디테일을 추가하는데 좀 결정적인 뭐 그런 역할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스피어에 뭐 마운틴이나 이런 걸로 이제 노이즈를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직접 스피어 여러 개를 쌓는다던가 뭐 아니면 이렇게 파편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어준다던가 뭐 이런 종류로 자 이제 디테일들을 추가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굳이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의 옵션에서 이제 조절들을 한다면 번레이트랑 요 인플루언스 요 퓨얼 이네피션시 정도로 폭파의 사이즈나 크기 그리고 가스 릴리즈 요 값으로도 이제 그 확장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갈 때 연기나 불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 템퍼처 아웃풋이나 혹은 이런 쿨링 레이트 이런 것들, 부력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좀 모양들을 조금씩 잡아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양이 잡히는 것과 별개로 이제 엣지 디테일이라던가 연기의 이런 끝에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또 디스터번스나 이런 슈레딩, 터뷸런스 이런 쉐입 쪽의 옵션들을 또 조절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폭파나 연기의 모양은 이 터뷸런스나 이런 컨파인먼트, 디스터번스 이런 것들이 되게 더 결정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뭘 하나 더 볼 거냐면요. 자, 여기 보이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인풋이에요. 자, 요 세 번째 인풋에 보면은 벨로시티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또 네 번째 보면은 어드벡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솔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드백션은 일단 넘어갈 거고요. 여기 가운데 벨로시티 업데이트를 좀 볼 건데요. 자, 이 안에 파이로솔버를 잠깐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파이로솔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솔버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노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스모크 솔버라는 솔버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연기를 기본적으로 여기서 만드는데 불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합쳐서 파이로 솔버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모크 솔버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역시나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드들로 직접 솔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집어넣는 두 번째 인풋, 여기 세 번째 인풋, 여기 네 번째 인풋, 이렇게 차례대로 인풋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노드들이 뭔가요? 그러면은 다 가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가스 솔버들이에요. 마이크로 솔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후디니에 여기 마이크로 솔버스라고 보는데 보면 이렇게 가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노드들이 바로 가스 솔버들이에요. 자, 가스가 우리 아까 가스 익스펜션 이것처럼 이제 확장되는 필드를 말하기도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스는 그냥 필드를 말을 하고요. 볼륨 관련된 어떤 이런 조절들을 할 수 있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머지로 그냥 연결이 돼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스 터뷸런스, 가스 슈레드, 가스 보텍스 컨파인먼트, 가스 디스터브, 어디서 많이 봤던 옵션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쉐이브 오퍼레이터스 앤 포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이 쉐입 부분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세부 노드들로 이렇게 합쳐져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가면은요, 또 어드벡트 퓨얼, 뭐 에이지,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고요. 또 이쪽에 가면 또 관련된 또 뭐 샤픈, 여기 보니까 디서페이트, 여기 또 디서페이트 뭔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컨버스천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고요. 자, 다시 말하면 그런 솔버들이 여기다 붙어 있어서 안에 들어 있어서 이런 동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해볼 거는 이제 뭐냐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쓰지만요, 추가로 더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터뷸런스를 이렇게 넣어줬는데 난 터뷸런스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조금 노이즈 바꿔서 이러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가스 터뷸런스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요, 벨로시티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면 이 터뷸런스 하나를 추가로 더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눈에 확 들어오게 15의 스월 사이즈 크게 해갖고 한번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뷸런스 노이즈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 기본 내장되어 있는 이 옵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옵션들을 추가로 더 추가하거나 더할 수가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스 터뷸런스나 혹은 요 디스터번스 옵션들을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는 뭘 하나 볼 거냐면요, 이번에는요, 디스터번스인데요. 이 디스터번스가 후디니 18.0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좀 개량이 됐어요, 개량이. 자, 다만 이 파이로 솔버에는 그 개선된 디스터번스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의 디스터번스가 돼 있고요. 최근에 들어온 파이로 스팔스 솔버라는 이제 신규 파이로 쪽에는 이제 그게 적용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디스터번스를 이렇게 해제해 줄 거고요. 가스 디스터번스 노드를 만들어 보면, 자, 옵션이 우리 여기에 보였던 이 옵션하고는 좀 사뭇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블록 베이스 이렇게 하니까 블록 사이즈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는 없었던, 여기에는 없죠. 컨트롤 세팅 바인딩만 있는데 여기에는 없던 이런 펄스 랭스, 라큐나리티, 러프니스, 맥스오테이드 이런 옵션들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디스터번스를 이제 조금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디스터번스는 이 블럭 사이즈의 크기만큼 그 연기의 엣지 부분을 이렇게 노이즈를 줘서 엣지 디테일을 만드는 노드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노드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0.1 사이즈로 주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 0.5로도 한번 주고요, 0.05로도 한번 주고, 뭐 0.001로도 한번 주고, 이렇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추가로 더 주니까 이렇게 더 디테일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디스터번스를 한 개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얘도 쓰지만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노드들을 달아서 여러 겹을 겹쳐서 사용들을 많이 해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디스터번스 노드 자체에 그런 기능을 넣자, 여러 개를 겹쳐 쓸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된 게 요 새 가스 디스터브라는 노드고요. 파이로 솔버 안에 들어가서 아까 여기 보면은 이 노드는 이름이 달라요. 가스 디스터번스예요. 얘는 가스 디스터브죠. 가스 디스터번스라는 노드는요, 후디니에서 지워버렸어요. 없어졌어요. 히든 이렇게 가려놨어요. 실제로 저기처럼 들어있기는 한데 이제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없애놨고요. 이제 요걸로 쓸 수 있게 해놨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블록 사이즈가 0.2인데 0.2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3번을 반복해서 맥스 옥테이브지 3번을 반복해서 적용합니다. 근데 어떻게 반복하냐면 2.1배씩 얘를 줄여서, 그러니까 처음엔 0.2, 그 다음엔 0.1 정도, 그 다음에 0.05 정도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4번 그럼 0.025, 0.001호까지, 0.015인가요? 이렇게 5번 반복,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여러 디스터번스를 추가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제 얘는 이렇게 꺼버리고요. 요걸 사용을 해주면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연기 쪽의 디테일들이 이렇게 더 추가돼서 이렇게 더, 지금은 아직 불 부분이라 잘 표시가 안 되지만요, 조금 더 어찌됐건 원하는 디테일들을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요 노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걸 꼭 설명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다른 솔버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나 더 넣으려면, 자, 머지로 이제 다른 솔버들을 또 추가로 이렇게 더 붙여주면 되겠죠. 네, 가스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랭글도 있고요. 가스 필드 랭글, 뭐 가스 필드 밥도 있겠죠. 가스 밥, 네, 가스 필드 밥, 이렇게 직접 또 뭐 랭글이나 밥으로 이렇게 뭐 제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솔버에 붙여서 또 더 디테일한 조절들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이로 폭파 시뮬레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잠깐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본, 이렇게 기본값만 가지고도요, 이렇게 뭐 나쁘지 않게 이렇게 시뮬레이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들을 만들지 이런 식으로 조금 테스트들을 하고요, 이렇게 좀 실험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이 사실, 경험과 이렇게 연습이 사실 제일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이 값 넣으면 최고의 작업물이 나옵니다, 이런 거보다도요,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화염도요, 이제 캐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연기 때는, 자, 그냥 요 정도로 이제 만들어서 작업을 해볼 거고요. 자, 우리가 연기 때는 덴시티만 거의 필요하다 그랬어요.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 모션 블러 그때도 말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 이런 거 아니면 사실상 크게 필요 없다 그랬었는데요. 자, 그러면 폭발을 할 때는 어떤 필드들이 필요한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텍스처나 이런 것들을 할 건 아니라서요, 레스트나 관련된 옵션들은 필요가 없을 거고요. 자, 우리가 먼저는 템퍼처를 안 뽑았는데 폭파에서 불을 쉐이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뭐냐면 바로 템퍼처랑 힛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자, CD 같은 경우는 컬러 볼륨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퓨얼도 연료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들, 뭐 아마 거의 없을 건데요. 무슨 가스렌지 뭐 이런 거 할 때 무슨 파란색 불 뭐 이런 것들 뭐 표현할 때 뭐 가끔씩 쓸 때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일반적으로 거의 안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쓰는 거는 이렇게 덴시티와 연기를 위한, 그 다음에 템퍼처, 불을 위한 거, 히트, 이렇게 세 가지 필드를 보통 뽑아주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뽑을 때는 그냥 이렇게 뽑아줘도 되지만 컨버트 VDB 노드를 이용해서 VDB로 한번 바꿔주면, VDB로 이렇게 바꿔주면 좀 더 가볍게 이렇게 용량을 줄여서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wrap output geometry 달아서요, BGO가 됐던 explosion
비주가 됐건 아니면 VDB가 됐건 이렇게 캐시로 한번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 60프레임 정도만 저는 캐시로 뽑아서 이제 자 지금 여기 힘네임 필요 없고요. $OS로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OS.f4 비주얼.sc 이렇게 해서 캐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